안녕하세요, 라라입니다. 가을 하늘이 정말 좋은 요즘이죠. 가을이 너무 좋다 보니까 정신 상태가 띄엄띄엄해져서 업로드도 띄엄띄엄하고 있는 라라입니다. 이번 갈등 공감 시리즈까지는 팟캐스트 버전으로 목소리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갈등 공감 세 번째 시간으로 부모님께 너무 화가 났을 때 이 상황을 어떻게 개선해 갈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부모님께 표현을 정말 거의 안 하거나 못했던 경우, 또 하나는 늘 부모님께 뭔가 불편한 것에 대해서 표현을 해왔으나 성과가 없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부모님께 어떤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 표현하지 못했거나 안 했던 경우를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너무 무서워서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처음부터 말을 전혀 안 한 건 아니고 아주 어렵게 시도를 해봤는데 말을 해봤자 소용없었던 경험들이 이제 2번, 3번, 4번 쌓이다 보니까 이후로 저의 감정이나 저의 불편함에 대해서는 부모님께 얘기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제가 남에게 싫은 소리를 못하는 4번 유형의 특성까지 더해져서 절대로 부모님께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표현하지 않고 그냥 삼켜버리는 게 아주 무의식적인 습관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저의 태도가 두 가지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하나는 모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 말이 안 통할 것 같다, 이 사람이 안 들어줄 것 같다, 이해하지 않을 것 같다 싶으면 무조건 포기하는 거예요. 말할 시도도 안 해보고요. 그로 인해서 제가 불편함을 겪거나 손해를 감수하게 되더라도 그런 쪽을 계속 선택하게 됐죠.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갈등 상황에서 싸우거나 내 주장을 좀 강하게 펴야 할 때, 그럴 때 전혀 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는 이 깊은 무력감이 점점 쌓여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무력감 뒤에는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한 깊은 자책, 분노도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고, 이 쌓여있는 분노들은 이상한 데서 터지게 됩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나 자신보다 약한 함께 살고 있는 반려견이나 반려묘 또는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친구, 이런 존재들에게 쌓여있는 무력감과 깊은 분노들이 그럴 상황이 아닐 때 표현되게 되고, 또 그렇게 표현하고 나서는 스스로를 더 많이 자책하게 됐죠. 또 하나의 영향력은 부모님과 무슨 일이 한번 생기면 제가 살아온 인생만큼의 몇십 년어치의 분노가 한꺼번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여러 가지 치유 작업을 했고 굉장히 많은 감정을 덜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표현되지 않고 삼켜버린 분노들은 어떤 계기가 생길 때마다 그 분노가 수십 년어치가 한꺼번에 계속 튀어나왔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저에게 왔던 미션은 저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너무 깊게 표현이 억압되어 있다 보니까 표현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았거든요. 얼마나 쉽지 않았냐면, 처음 이 문제로 상담을 받을 때 상담 선생님이 나를 당신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한번 하고 싶은 말을 해보세요 라고 말을 했는데요. 제가 말을 하기는커녕 그 순간부터 바로 숨도 못 쉬고 그 상담 선생님의 눈도 못 마주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이렇게 저처럼 너무 오랫동안 억압되어서 직접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가 됐든 내 입 밖으로, 내 몸 밖으로 먼저 표현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실마리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만큼 부모님께 직접 말하기가 어려우시다면요, 일단 혼자서 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들을 먼저 시도해 봅시다. 3가지 방법을 한번 안내해 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붙이지 않는 편지입니다. 제가 최근까지 겪었던 어려움이 이제 아버지와 어떤 마찰이 생길 때마다 아버지와 관련됐던 모든 분노들이 한꺼번에 올라와서 아버지가 지금 하신 말에 1만큼만 화를 내면 되는데 막 100만큼, 1000만큼 화가 나서 주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여전히 표현하지 못하고 눌러놨던 감정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일단 이 감정을 내 몸 바깥으로 꺼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기억이 나는 한 4, 5살, 6살부터 지난주에 아버지가 한 말 때문에 화가 났던 것까지 제가 상처받았던 것들을 모두 다 편지에 썼어요. 한 A4지 13장 정도 되더라고요. 정말 기억이 나는 모든 것을 다 막 우다다다 썼고, 쓰는 내내 정말 온몸이 불타오르는 듯이 많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또 막상 그 편지를 아버지에게 보낼 용기는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 효과가 있었어요. 그렇게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아버지와 다시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 제가 드디어 1만큼 불편할 때 1만큼 반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하지 못했던 말, 차마 입이 떨어지지 못했던 말, 저처럼 너무나 표현이 억압되어서 말로 나오기조차 어려운 분들은요, 차마 편지를 붙이지 못하시더라도 일단은 모든 감정들을 써보시기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편지 쓰기와 함께 병행했던 방법이에요. 바로 인형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천원백화점 같은 생활용품 샵에 가면 1,000원, 2,000원짜리 싼 도자기 인형들이 많이 있고요. 캐릭터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 중에 딱 봤을 때 부모님을 닮은 인형을 구매를 해서 화장대나 책상 위에 놓고 볼 때마다 올라오는 말을 다 그 인형에게 하는 겁니다. 이 작업을 추천드리면요. 제일 먼저는 그 인형을 갖다가 놓지도 못해요. 꼴도 보기 싫고 가방에서 꺼내고 싶지도 않고 그 인형과 눈도 마주치고 싶지 않을 만큼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그 불편함의 크기가 여러분이 해소해야 할 감정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불편함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인형에게 불편한 말들을 퍼붓다 보면 점점 표현할수록 이렇게 바람 빠진 풍선처럼 그 불편함이 점점 잦아들어요. 그래서 그게 며칠이고 몇 주고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인형을 보는 게 덜 불편하기도 하고 슬슬 인형이 좀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내 감정이 또 많이 사그라든 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면 인형을 치우시면 되는 거예요. 비슷한 방법으로 세 번째는요. 빈 의자를 활용하는 건데요. 빈 의자를 2개를 두고 한쪽에 앉아서 반대쪽에 부모님이 앉아 계시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신 다음에 이제 자리를 바꿔서 부모님의 자리에 앉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자리에 앉아서 조금 전에 내가 했던 말들을 내 자녀가 한 말이다 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고 그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는 겁니다. 또 대답을 한 다음에 내가 자녀 자리의 입장으로 가서 방금 부모님에게 들었던 말들에 대해서 또 대답을 하고 이렇게 혼자서 부모님 자리와 내 자리를 빈 의자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이게 얘기를 들을 때는 효과가 있나 그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싶으시겠지만요. 실천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한번 해보십시오. 빈 의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말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고요. 또 빈 의자를 보면서 말했는데 부모님 자리에 다시 앉아서 그 말을 들어보니까 전혀 다른 각도에서 전혀 다른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역할을 체인지해가면서 대화를 해본다면요. 좀 더 시야도 넓어지고 부모님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떤 키워드를 찾기가 쉬워지실 거예요. 인형도 사기 귀찮고 빈 의자에 앉아서 굳이 해보기도 귀찮고 편지 쓰는 것조차 귀찮다. 다 귀찮으시면요. 생각날 때마다 중얼중얼 혼잣말이라도 하십시오. 내 몸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처럼 말 한마디 하기조차 너무 어려울 만큼 힘드신 분이라면 더더욱 글보다는 말로 꺼내시길, 그게 중얼중얼 혼잣말이건 인형이든 말로 꺼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이렇게만 해도요. 내 안에 감정들이 많이 사그라들면요. 일단 내가 살만해집니다. 내가 편안해지고요. 이렇게 내가 편해지면요. 부모님께 예전보다 덜 짜증을 내거나 덜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모든 말을 부모님께 표현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관계가 개선되고 편안해집니다. 또 하나의 결과는요. 어느 날 너무 자연스럽게 부모님께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표현할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혼자서 인형을 보거든 빈 의자를 보거든 계속해서 내 몸 바깥으로 꺼내는 연습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연스럽게 직접 부모님과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아버지에게도 어머니에게도 착한 딸이 되려고 하지 못하고 꽉 참고 있었던 말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너무 자연스럽게 어느 날 엄마한테 막 짜증을 냈어요. 그렇게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을 올라오는 대로 참지 않고 막 하면서 엄마가 상처받을까, 엄마가 화내실까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막 짜증나는 대로 짜증을 표현하는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게 너무 좋아서 그렇게 짜증을 내고 나서 너무 행복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저와 같이 꾹 억누르신 게 아니라 나름 열심히 매번 표현을 했는데도 성과가 없는 케이스에 대해서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 보기를 남 보듯 하라. 이 말을 먼저 공유하고 싶어요. 부모님을 내 부모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인간관계랑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안에는 2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모님께 무언가 전달할 때 폭력적이지 않게 표현하는 겁니다.
남들한테는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하면서 부모님께는 함부로 표현하는 경우들 있죠. 그런데요, 부모님도 아픈 말 들으면 많이 아픕니다. 당연히 공격적으로 들으시면 부모님도 사람이니까 공격하고 싶어지실 거고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정말 진심으로 존중하면서 표현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제가 뭔가 불편한 게 있는데 그걸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짧게는 하루, 길게는 3일, 어쩔 때는 3주씩 고민하고 제 감정을 돌보고 어떤 말로 전달할지 문장들을 다듬습니다. 이게 비난하는 말로 들리지도 않고 무조건 상대 탓을 하지도 않고 관계를 깨버리는 게 아니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는요. 정말 저절로 그냥 뚝 하고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 저처럼 3일, 3주, 정말 하루 이상 굉장히 공을 들여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도 표현하고 싶은 게 있을 때 부모님을 공격하는 말도 원망하고 미워하는 말도 아니라 내 감정을 어느 정도 보듬어줘서 작게 만들고 최대한 감정 없이 중립적으로 원하는 것을 정확히 표현하는 것. 이거 장난 아닙니다. 이거 되시면 여러분 해탈입니다. 자, 부모님 보기를 남보듯 하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요. 부모님이라 참지 말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랑하는 존재이고 나보다 어른이고 공경해야 될 대상, 효도해야 될 대상이다 보니까 부모님이라는 이유만으로 참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 보기를 남보듯 해봅시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폭력을 가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폭력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부모님일 때는 그렇게 못하죠. 누군가 내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고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고 수시로 모욕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고 또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결정권을 가져간다면 그게 누구라도 불편함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부모님이라도 표현을 하는 게 맞습니다. 부모님께 표현할 때 3가지를 기억합시다. 표현은 지혜롭게, 정확히, 지속적으로. 지혜롭게는 아까 말씀드렸죠. 폭력적이지 않게 부모님께 정확하게 나의 감정이 클 때 부모님께 던지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다독이고 전달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근데 3번째 지속적으로, 요거 중요합니다. 우리 보통 한두 번 말하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해요. 엄마 말해봤자 소용없어. 아빠 내 말 안 들어. 이렇게 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누가 나한테 나 이런 거 불편하니까 좀 그러지 않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는데 그거 한 번에 듣고 딱 지켜집니까? 한 번 말했다고 한 번에 짠하고 고쳐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말 반복하기 싫어서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침해당하고 분노하고 불편하고 관계가 훼손되는 것에 내 책임도 있습니다. 불편하다면 상대가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그 행위를 멈출 때까지 정말 계속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굉장히 지치고 불편합니다. 그렇다고 안 하신다면 나를 지켜낼 수 없을 것이고 관계는 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건 나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답답해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 있으시죠? 소통이 전혀 불가능하고 아무리 지속적으로 얘기해도 아무리 폭력적이지 않고 지혜롭게 정확히 얘기해도 1도 소용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아요. 있어요. 이럴 때는요. 내가 너무 힘들면요. 관계를 당분간 끊으셔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자녀에게 빨대 꽂는 막장 부모님이시다. 그러면 영원히 끊는 것도 나를 보호하는 방법이겠죠. 부모님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보통 없는 개념이죠. 부모님은 나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는 사람이란 인식이 있죠. 그런데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한다면요. 내가 스스로 나를 지켜야겠죠. 또 부모님 보기를 남보듯 하면서 생각해 봅시다. 타인이 나에게 지속적으로 불편한 언행, 불편한 행동, 모욕적인 언사를 할 때 나는 그것을 계속 방치할 건가요? 그런데 이게 부모님인 경우에는 방치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관계를 일시적이든 좀 영구적이든 단절할 때 보통은 죄책감에 많이 시달립니다. 그런데요, 흔들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부모님 보기를 남보듯 하라. 만약 단절을 결심해야 할 정도라면 이미 여러분은 굉장히 충분히 힘들으셨다는 건데요. 거기다가 죄책감까지 겪는 건 정말 너무 가혹한 고난입니다. 또 관계를 끊는데 다른 가족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 죄책감을 느끼게 되죠.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어서 가족들을 괴롭히는데 나만 집을 나와서 사는 거죠.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 남아있는 이제 엄마랑 다른 형제 자매들이 걱정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회사가 그지같이 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도저히 일하다 안 되겠어서 그만두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나는 그만두기로 했는데 다른 동료들은 각자의 이유 때문에 남아서 계속 일하게 되었어요. 그때 내가 죄책감을 느껴야 할까요? 그건 그들의 선택입니다. 내가 그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나만 도망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남은 가족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 나온 게 아니라 그들 역시 각자가 자신의 인생에 필요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일단 나부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신을 차려야 다른 가족들이 각자에게 필요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도우려고 해도 다른 가족들이 계속 그 상황에 머무르는 것을 선택한다면 그 역시 존중해야 합니다. 그때 내가 느껴야 될 감정은 죄책감이 아니라 속상함, 무력감, 아픔일 거예요. 부모님 얘기는 어떻게 준비해도 얘기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네요. 너무 많은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방송할지 좀 되게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 방송을 듣고 궁금하신 점, 질문이 올라온다면 후기로 남겨주세요. 다음 방송에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갈등 공간 마지막 시간으로 부모님께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목소리로 또 만나요. 안녕!